책상과 의자 사이 자기 몸 아래로 손을 넣어서 성기 부분을 여러 차례 문지르고 갔다고. 그 게임의 벌칙들이 꿀밤 때리기, 저희 아이의 물건 훔쳐오기, 저희 아이의 소중히 만지기가 있었어요. 열 살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손재주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도 좋아하고 공예도 좋아하고 배움도 굉장히 좋아해요. 다만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이윽고 해냅니다. 태어난 것도 뇌경색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죠. 병원에서는 이제 제대로 못 걷거나 다리를 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 아이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싫은 일이 있어도 금방 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굉장히 잘 찾아서 하는 아이거든요. 어느 날 아이 부모는 학교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성 관련 피해 학생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접근금지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다짜고짜 그렇게 물으셨죠.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임시 교사의 신고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4학년 남학생 5명이 아이를 수차례 집단 성추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위바위보 놀이를 해서 보면 이제 벌칙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 성기를 만지고 오는 게 강도 높은 벌칙이었나 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선생님 바로 앞 아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하지 말라고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일이 그 한 달 넘게 있었던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도 신고자가 없었고 보고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것도 원 담임이 아닌 이제 임시교사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 부모는 학교가 아니라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성사안의 경우 경찰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으로 이혼 성사안입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진위 여부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렵다. 아마 경찰서에서 보호자분들께 확인 전화 이렇게 오시지 않았나요? 아버님께서도 지금 어느 상황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아이 부모는 분리 조치도 받지 못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면 프린트물을 줄 테니 가져가세요라고 하셨어요. 본인들의 그 뭐 학습 교재, 교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져가서 좀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학교는 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는지 분리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사안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는 다 취한 상태였고요. 그 긴급 조치라는 게 같은 교실 안에서도 이런 활동 동선이라든가 이렇게 다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교실이 분리된 건 아닌 거네요. 네네. 학교는 당시 가해 학생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등교를 정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학교 대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조사관들이 파견됐습니다. 성사안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학교 폭력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제 가해 학생들이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일일이 따져봐야겠습니다. JTBC는 학폭심의위 회의록 53장을 확보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여러 번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구들이 시켜서 억지로 그랬다며 서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말을 못해서 이르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성추행 횟수를 지적하거나 학교에 장애 학생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떤 판단이 나왔을까? 여러 학생이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기로 공모했고 언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 심각성 보통, 4월과 5월 가해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지속성 낮음, 장난으로 생각해 피해 정도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 고의성 낮음,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성 화해 정도 높음. 학폭심의위는 만장일치로 가해 학생 5명에게 학교 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이 부모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뭐 피해자의 방교체라든지 그래서 그냥 조치 없음으로 나왔고요. 행정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나마 제일 합리적인 결론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JTBC는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2주 동안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 가해 학생 부모는 JTBC에 장난에서 시작한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피해 학생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을 놀리거나 만지지 말라고 했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취재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가해 학생 다수가 피해 학생 1명, 그것도 중증 장애를 가진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인 성추행, 성폭행위를 했다는 것인데요. 피해 학생이 자신을 신고한다든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반항할 수 있는 학생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학폭 심의를 하면서 장애 학생 여부에 대해 체크한 란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가중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폭 회의록을 보면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이 부모는 학기 초 아이 특이사항을 학교에 먼저 알렸습니다. 즐거운 4학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금 이상 행동을 보이고 부모는 자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학교에 처음 득교한 게 가장 큰 거죠. 집 현관 밖에서부터 학교 교실까지 혼자 걸어간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계속 해보자 해서 스스로 하는 일을 많이 늘려가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아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 수 있게끔 강요하면서 키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팀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